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선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지금 나오신 분은 남기엽 박사님이시고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께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자, 뭐 길게 더 설명하기 전에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의 소장인데요. 토지 플러스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소장 역할을, 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뭐 하는 데인가요, 구체적으로? 예,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럼 저는 노예네요, 노예. 저 땅 토지 없는데. 아이고, 그렇죠. 서러워라.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 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토지가 없으면 집도 없는 거고 당연히. 네. 예, 아파트가 있어도 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천연물인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 토지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소의 기본 아주 바탕에 깔린 사상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주택 문제, 또 뭐 상가 문제,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특히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건 세제와 관련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소개는 빠뜨렸는데 저하고 이제 남기엽 박사님이 같이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불로소득 분과의 분과장으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모임도 못 하고. 예. 평소에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남기엽 박사님 모신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민주주의. 남기엽 박사님께서 내신 책인데요. 따끈따끈한 신간을 지금 제 손에 받아갖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기엽 박사님의 4년 인생을 그냥 산산이 갈아서 쏟아 부은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진짜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에 추천사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 PDF 원고 상태로 이미 이제 이 책 원고를 읽었죠. 읽으면서 야, 정말 저는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이 짓, 솔직히 말해서 이 짓은 못하겠다 이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나 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러면서도 불의에 맞서서 생활 적폐, 아파트라는 그 공동체 또는 주거 공간에서 펼쳐지는 생활 비리 문제, 생활 적폐의 문제를 정말 통쾌하게 깨부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 뭐 생활 속에서 늘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건선징악의 스토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건선징악의 스토리이고요. 정의가 싸워서 이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승리를 이제 이끈 남기엽 박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이야기 제가 직접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 박사님한테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여러분들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추천사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의 모험 활극 같습니다. 완전히 활극. 네.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다큐 영화로 만들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것도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무용담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죠. 정확하게는 네, 예,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하셨죠. 네, 그 왜 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아니 왜 그 복마전에 왜 아니 그리고 그건 보통 생각하기에 박사까지 하신 분이 하지는 않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워낙 복마전이어서 오히려 피하는 일인데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처럼 몰랐어요 정말. 박사가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알았으면 저도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그냥 징발당한 느낌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이라는 무슨 뭔가요 도대체? 무슨 신에 의해서 이끌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 버린 징발당해서 거기에 그냥 제대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초는 굉장히 아주 뭐 단순한 이유였는데 주위에서 이제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저한테 동대표 활동을 좀 해달라. 자기가 회장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유호적인 동대표가 있어야 내가 좀 제대로 이끌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이제 거부했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하는 일도 많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하냐. 그리고 나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어딘지도 모른다. 근데 그 친구가 설득을 했는데 이 한마디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처음 거부하니까 아니 당신은 뭐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면서 왜 아파트 일, 마을 일에는 관심이 없냐. 그 말이 저를 찔렀죠. 그래 맞아. 그럼 뭐 동대표는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제 동대표 했는데 저는 당선이 되고 그 친구는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섭외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떨어졌어. 저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회장을 해봐라 내친 김에 이제 동대표가에 당선된 사람이 회장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책에 이제 몸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몸통이 몸통이 이제 데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거 당선시켰고 그 몸통과 제가 회장에서 맞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우려가 되니까 좀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동대표를 그냥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당신은 뭐 이러저런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갈등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이끌어봤지 않냐. 잘할 거다. 거기 뭐 그런 또 격려를 막 해주고 제가 또 성격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쭈쭈 하니까 맞아요.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회장 해보지 뭐 하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장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저를 우리 주민들이 뽑아줬죠. 자, 뭐 하여튼 제가 하신다는 말씀 처음 듣고 했던 말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힘든 게 뻔히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존경스럽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뭐 이름 알려지고 나름 뭐 지식이랍시고 하는 분들이 하는 사회적 기여라는 게 나는 지식인이니까 그냥 지식으로 사회 봉사하고 뭐
그 제도적 사회 큰 틀에서 뭐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개혁들을 외치고 그걸 바꾸는데 참여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했다. 거기에 시간 쓰고 하면 기여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 진짜 그 생활 속의 문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그렇게 헌신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남 박사님 그런 면에서도 그 단순히 어려운 일을 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어쨌거나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되고 신경을 쏟아야 되는 일에 하시게 됐다. 그러면서 진짜 존경스러웠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꼭 흔쾌히 처음부터 예, 맞아요. 뭐 들어간 건 아니었고, 내가 아파트를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조금 덜 존경스럽습니다. 알았으면 뭐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발을 담그게 됐죠. 근데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전임 동대표, 그러니까 전임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네, 주민 선거에서 붙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뭐 비리의 몸통이기도 하고 전임 회장까지 했으면 그분이 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동대표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나요? 예, 15명 중에 11명이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당선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는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 싸움의 판도를 볼 때는 회장 당선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아파트가 좀 단지가 커요. 유급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와, 몇 분 주민이 몇 분이 1680세대. 1680세대. 네. 와. 관리사무소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계실에 있는 사람들, 청소원들, 또 경비원들 다 합하면 40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상 회장이 이렇게 임면권을 쥐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파트 구조상. 그러니까 공권력을 쥐고 있죠. 작은 나라하고 똑같거든요. 네, 공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실 직업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에요. 무슨 뭐 경매업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을 내놨던데 이제 저기 프로필 보니까 경매업은 그냥 뭐 무직이라고 쓰기 그러니까 그냥 내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테고 저는 여기 완전히 그냥 신출내기니까 당연히 그랬을 텐데 하여튼 투표율이 굉장히 평소에는 15% 정도의 투표율이었는데 투표율이 한 25%까지 갔어요. 그것도 좀 희한해요. 박사님이 막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구나. 뭐 선거 운동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공고문 붙여놓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찍는 건데. 근데 그래도 입주자 회장이 박사가 나오는 건 아마 드물지 않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좀 독특해서 그러니까 그 몸통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는 한 20% 정도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요. 80%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20% 정도에는 그 사람 참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게 하여튼 힘도 세고, 조직 기반이 탄탄하고, 또 이렇게 입심도 세요. 등치도 산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좀 이렇게 그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었나 봐요. 그러던 차에 좀 이력이 독특한 사람이 나타났어. 거기다 보니 지금까지 한 활동을 봐도 상당히 양심적으로 할 것 같고, 무슨 뭐 그 시민사회 활동도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이제 표에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진다고 생각했어요. 한 90%는 아니 내가 질 거다. 그 사람이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공권력도 쥐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완전히 그냥 신출내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이었어요.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조직이 있는 것도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 통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개별 자기 집 안에 있는 거를 뭐 고치고 이러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돈을 들여서 고치는데 공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공유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재산인 거예요. 네. 그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자가 돈을 내 갖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거기 그러니까 또 사용자가 또 그만큼 그 공유 자금을 모아요. 집행하고 예, 예, 또 쓰기도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 대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네. 관리비를 거둔 거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네. 어디다가 이제 뭐 뭘 고쳐야 되는지 네. 이런 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공의 돈은 잘 쓰면 정말 정말 그 공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지만 그렇죠. 또 한편 눈먼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안 가지면.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은 아파트의 그 입대이나 이런 데서 눈독을 들이는 자금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부패한 세력한테 넘어가면 정말 예. 엉뚱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한 50억 정도, 50억이 좀 넘을 텐데 그게 매년 1년 예산이? 1년 관리비로 거치는 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한 40억 가까이는 네. 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요. 어디다 네, 쓰는 네. 게 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10억 가까이는 이제 네. 어떻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어떤 업체한테 공사를 맡길 거냐, 네. 뭐 물품을 뭐 살 거냐 네. 이런 거를 이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지, 뭐 도로를 네. 공사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듯이 아파트에서 똑같이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생활 공간에 돈을 어디다 쓸지에 관해서 굉장히 막강한 불안을 갖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감시의 눈은 없지. 그리고 돈은 많이 돌아다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가득한 사람은 네. 이보다 좋은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심이 전혀 없는 인간이 회장이 됐어. 자, 회장이 된 상태에서 네. 맞닥뜨린 처음 사건은 어떤 건가요? 첫 회의는 아주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회의 뭐 분위기도 제가 잘 만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뭐 전혀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네. 긴장을 엄청 하고 갔는데 처음부터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잘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역시 나는 잘하는구나. 아니 왜 이렇게 작가를 네. 네, 두 번째 회의 제가 15년 10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두 번째 회의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요. 네. 매달 관리비를 거두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이제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간을 본 거구나. 네, 네, 뭐 제가 그때, 어떤 인간인가. 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두고 본 것 같고 네. 두 번째 회의부터 이제 뭘 갖고 넘어지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공약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회의하는 게 회의 결과만 공고하지 말고 어떤 토론을 거쳐서 네.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네. 회의록을 자세히 작성해서 그거를 입주민에게 공고하겠다. 보고 싶은 사람 보게. 네. 이 사람들이 A를 선택했는데 이러이러한 토론 과정을 써서 A가 결정됐구나. 입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의무사항이에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하라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투명해지는 것 자체만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걸 공개했느냐. 우리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아니 여기 회의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관리 규약이라는 데 네. 돼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 규약이 있는데요. 그 규약을 정할 때는 다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정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의무로 돼 있어요.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해도 이제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은 의무라는 말이 어디 써 있냐? 해야 한다고 그러면 또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의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다 하면은 우리가 발언하는 게 다 공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된다 막 이런
논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큰 의심은 하진 않았어요. 좀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이렇게 발언하는 게 다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하여튼 두 번째 회의 때 이제 격렬하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거의 짜고 온 것 같은 어떤 네. 분위기 속에서 있었죠. 그렇게 두 번째 회의가 이제 끝나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지? 정말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를 정말 이제 어떻게 이제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 번째 회의 때 이 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평소에 아파트에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회장이 여기 안 와본다. 업무 해태다. 오. 네. 그리고 그 회의록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위반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회장 해임을 해야겠다라고 해임 안건을 제출할 테니 네. 그 회의를 열어달라. 세 번째 회의에 예, 세 번째 회의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해임이라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뭐 추진한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업무도 해태했다. 그러니까 회장은 비상근직이고 자기 직업이 있는데 낮에 어떻게 와봐요. 네. 네. 나는 낮에 못 와본다. 네. 근데 막무가내죠. 그거 갖고 이제 해임을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제가 해임을 위한 회의는 열지는 않았죠. 네. 해임 요건도 안 맞고 회의를 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임 동의서를 받으면 네. 10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해임을 추진할 수 있어요. 네. 10분의 1을 동의를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라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옛날 그쪽 사람들 위주로 돼 있죠. 네. 네, 거기가 장악해 있죠. 네. 그 선관위의 멤버들, 주요 멤버들하고 또 그 입주자 동대표들의 한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네. 관리소장도 그쪽 편이었는데 적극적 부역자였는데 네. 날마다 거기 낮에 모여가지고 작당하는 거죠. 네. 남겨을 어떻게 몰아낼까. 그리고 해임 동의서도 상당수가 가라 위조. 네. 네, 그걸로 이제 써가지고 그냥 입주자 그 명부 보고 그냥 쓴 것 같아요. 그 가짜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당시에는 모르셨어요. 해임 동의서에 사인한 사람의 명부를 저한테 그 몇 동 몇 호에서 사인을 했다라고 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해임 대상자에게 그걸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보내줘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나에 대한 해임 사인을 했단 말이야? 네. 찾아가서 물어봤죠. 네. 해준 적 없다. 그런 집이 많았군요. 예, 30가정이 넘었어요. 세대가 넘었어요. 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해임을 중지시켜달라고 제가 법원에 냈는데 기각당했죠. 예. 그래서 해임 이제 추진이 이제 시작이 되죠. 해임 네. 투표가 이제 네. 시작돼요. 그래서 이 추진이 됐다. 이제 그렇죠. 네. 추진이 돼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해임 투표를 해요. 해임 투표에 나와라 그 해임 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네. 며칠 상간에 제가 이제 주민들에게 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네. 제가 억울하다고 이제 출근 아파트 입구에서 제가 피켓을 들었었습니다. 이분 충분히 그러고도 나을 뿐인 게요. 아니 사실은 세월호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한동안 계속 이렇게 그 앞에 세월호 가족들 진상 규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의 인간 자보처럼 이렇게 걸치고 다니시고 지금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한동안 하다가 요즘은 사실 좀 소홀히해서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는데 이렇게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피켓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출근하면서
이제 신호 기다리면서 저한테 이제 네. 제가 뭐 회장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저를 잘라버리려고 한다. 해임 동의서가 유지됐다 그랬더니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해임 투표에서 해임 반대가 많이 나왔어요. 오. 해임이 부결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이제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질주하는데 해임 투표가 남기업이 부정을 저질러 갖고 이게 조작된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효 다시. 와, 그래서 진짜 끈질기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네. 법원에 이거 해임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하려고 그런다. 중지시켜 달라. 네. 법원이 이제 하라 그랬어요. 네. 이번에는 하여튼 네. 법원이 이쪽 편을 들어줬군요. 들어줬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해임 투표 결과를 공지하지 않고 해임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했기 때문에 네. 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번에는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효라고 하는 선언을 선관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해임 투표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니까 이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해임 투표를 또 결정해요. 야,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집요한 사람들이. 네, 대단합니다. 금메달감입니다, 정말. 진짜 불의는 성실하다라고 하죠. 네, 대단히 집요하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작당하고 네. 그게 또 해임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법원에 가서 또 중지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번엔 판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하냐고. 그래서 회의 작당하면은 그 한 번 할 때마다 벌금 30만 원씩 부과하겠다라고 저기가 이제 판결이 세게 내려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꼼수를 하냐면 그럼 안 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회장 선거할 때 남기업이가 회장과 관련된 서류 제출할 때 그거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네. 그래서 이 서류 제출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 서류 제출 자체가 무효니까 회장 당선도 무효다. 그러니까 회장을 다시 뽑겠다.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또 들고 왔어요. 그 왜 이메일로 접수하면 안 되나요? 네, 뭐 자기들은 뭐 관리사무소 직접 들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주 그걸 발견했다고 아주 뭐 너무 좋아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시에 가서 또 이런다. 나 적법한 절차로 뽑힌 건데 그랬더니 수원시가 웃기지 마라, 하지 마라. 예, 회장은 적법한 절차로 뽑힌 거다. 라고 해서 그것도 중지돼서 이제 결국에는 해임은 이제 추진할 수 없게 됐죠. 그게 3개월 동안 일어난 일. 3개월 동안 나 회장이야. 이거 인정받는데. 그걸 행정기관하고 법원에서 인정받는데 3개월 걸렸네요. 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작전이 뭐냐? 이제 괴롭혀서 쫓아내는 거죠. 이게 남기업 저 친구 가만히 보니 얼굴도 착하게 생겼고 뭐 돈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것 같지 않고 뭐 괴롭히면 나가겠지. 그럼 뭐가 있다고 얘가 여기서 그러겠어. 3개월 동안 괴롭힘을 받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회의 때마다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욕설 그리고 이제 막 위협하고 와서 때리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고통이죠. 3시간 동안 그렇게 그 아이들 하는 말로 다구리를 당하는 거거든요. 네. 모욕을 어떤 식으로 줬단 말인가요? 뭐 박사도 가짜라며? 막 자기네들이 또 웃고 막 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은 와가지고 뭐 멱살 잡고 때리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하도 그게 힘들어서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산회를 했어요. 산회. 저도 너무 힘드니까 산회를 해서 가면은 뒤쫓아와가지고 저희 등짝을 또 후려갈리고. 폭력 행사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좀 안 된 노인인데 하여튼 그쪽에 적극 부역하고 거기서 뭐 밥을 많이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뭐 하여튼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뭐 발언할 때
그 핸드 마이크, 그 야채 팔 때 쓰는 핸드 마이크 들고 와서 사인 울리고. 네. 아. 예,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발언할 때 핸드 마이크 들고 막 발언하고. 네. 저 발언 방해하려고.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냥 그러니까 일어나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진행이 할 안 수도 되죠. 없고. 예, 안 되죠. 누구는 없었나요? 누구는 3명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다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있었던 거야. 우군이 3명 있었는데 다 이사. 다 이사 갔어. 근데 아니 근데 이게 힘들어서 이사 간 건가요 혹시? 아니면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고 그냥 이사 간 것 같고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좀 조용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저를 좀 방어를 좀 쳐주고 그랬었는데 역부족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또 공격하니까 비아냥대고 네. 야유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냥 저 혼자만 남은 거죠. 그냥 뭐 물어뜯기는 건데 네. 그런 현장 속에서 한 1년 7개월, 8개월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 그만둬 이렇게 하면은 그만두면은 제가 남겨비가 원래 뭐 잘하려고 하다 그만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거야라고 계속 공고문을 아마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공고문을 붙일 거예요. 그럼 그거 계속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사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네. 우리 아파트가 또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또 제가 회장을 그만두면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뻔히 예상이 되니까 네.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버텼죠. 예, 버티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격을 해 나갔죠. 자 이제 이 순환을 받고 나서 박해를 받고 나서 이제 점점 힘을 비축해서 이제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공격이 뭐 어찌 보면 최선의 방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뭐 공격을 어떤 식으로 반격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은 관리소장이었어요. 뭐 대학 선배, 한참 선배인데 저보다. 남 박사님의 여기 와서 아는 건데요. 근데 딱 선배인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은행 지점장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하여튼 역량이 출중한 사람인데 네. 근데 하여튼 그쪽에 적극 부역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뭐 몸통이 있었지만 몸통은 대장이고 네. 그 사람이 다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제가 한 15번 당했는데 네. 고소하면 고소장을 그 사람이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 예, 관리소장이.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하고는 한 달에 적어도 최소한 2번은 제가 얼굴을 맞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네, 관리사무소 가면 이제 서류를 들고 오면 제가 결제하고 뭐 질문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저의 동의 없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그거를 집행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된 건데 네. 거기는 공사를 무지하게 하고 싶어 하죠. 공사하고 싶어서 안 달랐죠. 해야 뭐 뒷돈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공사가 벌어지면 일단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큰 공사였어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보도블록 경계석을 모두 갈고 네. 아파트 아스팔트를 까는 우리 그 토목공사 비슷한 거죠. 나라로 따지면 그거와 관련된 건데 그거를 수원시에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그 기초지자체에 보내는 거였는데 그게 하면 안 되었거든요. 절차상 하면 안 돼서 그거는 보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써놨는데 저의 동의 없이 회장의 직인을 찍어갖고 수원시에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사문서 위조.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다린 건 아니죠.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이제 딱 보고 보냈구나. 네. 저를 돕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겼거든요. 그 중에 이제 경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은퇴한 사람. 이건 사무소 위조다. 네.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했죠. 결국은 전과자가 됐어요. 소장이 예. 관리소장이. 예.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이게 좀 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름부터 안 좋잖아요. 뭐 업무 아니, 방해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아니고. 실제로 하지 말라는 공사를 한 거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서류를 제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회장 직인을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의 동의를 얻고 직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거기다 결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사문서 위조로 전과자가 됐죠. 전과자가 돼서 일종의 이제 적폐 세력의 브레인을 그렇죠. 제압했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결국은 내보내게 돼요. 안 나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또 왜냐하면 다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네. 몸통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은 또 우리 전체 동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저 혼자니까 저 혼자 동의해서 되겠어요? 네. 이 사람은 딱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관리소장을 우리가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위탁 업체, 네.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업체가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파견하는 역시. 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하지 않는데 위탁 업체를 교체하는 이게 새로 선정을 했었어요. 네. 그 새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선정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기존의 관리소장이 계속 유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저랑. 네. 그래서 회장하고 계약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항을 하나 넣었죠. 네. 아파트 관련해서 네. 그 형사상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모여갖고 회의 열어갖고 한 건데, 네. 예, 넣었죠. 네. 넣었는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이제 그쪽 위탁관리 업체 사장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장한테 제가 수정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수정한 겁니까? 라고 물었으면 아마 네. 그들이 한패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주의했는지 네. 그냥 뭐 찍죠 뭐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찍었어요. 거기 조항에 박혀 있잖아. 급소를 네.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그 사장을 또 만나서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은 전과자다. 네.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거로 인해서 또 저를 뭐 아주 뭐 또 괴롭히긴 했는데 결국은 계약서를 이행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쫓겨나게 됐죠. 네. 그래서 관리소장을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또 몰라겠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중에 그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사이렌 울리고 막 이런 네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업무 방해로 제가 고소를 해서 결국에는 업무 방해가 돼서 이 사람도 의구수침하게 있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몸통인 분이 동대표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동대표회에서 네. 계속 네. 전임 회장이고 현재 당시에 네. 동대표였고 그러니까 회의에서 계속 이제 만나는데 그분도 쫓아내셨다면서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회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15년 10월에서 시작해서 7년. 17년 10월 2년인 거죠? 2년 임기 이제 끝날 때쯤인데 그리고 두 번째 또 회장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개혁을 한 거고 한 17년 9월쯤에 이미 이제 관리수장도 날라가고 네. 그 행동대장 감사도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다시 동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중임 제한에 걸려서 이제 못 나와. 네. 국토부에서 이제 너무 많은 한 사람이 해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중임 제한을 걸어놔서 네. 못 나오게 됐어요. 근데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불명예를 안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해임 동의서를 네. 그 동 주민의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선관위는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그 네. 무렵에 바뀌었어요. 오. 저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다 채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이 됐고, 야, 적폐 세력도 쫓아내고 권력을 공고히 해가는 이제 쫓아낼 그 타이밍인데 이 사람은 불명예를 안겨야 된다라고 해서
동대표 해임을 추진한 거예요. 네. 그 해임 동의서가 10분의 1 들어왔으니까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자르는데 또 그리고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어. 네. 뭐 그냥 끝날 건데 뭘 해임 투표까지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 참여 안 할 줄 알았어. 네. 과반이 참여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지만 거 나와갖고 거 자르는 의사 표시를 할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해임 투표소 그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하루고 또 해임 투표. 그래서 저는 불가능.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다 얼굴이 서로 조금씩 아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임을 당하죠. 한 70%가 참여를 해. 야, 이제 적폐 세력을 쫓아내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임기를 마친 게 아니라 그냥 쫓겨났죠. 자, 그러면 이제 반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네, 어떤 개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장 할 때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섭외를 직접 했어요. 동대표 활동 같이 하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안 되고. 맞습니다. 이게 권력을 잡으면 네. 예, 혼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요. 네. 걔네들도 이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11명을 저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평소에 저에게 이제 좀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제가 이제 회의 끝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뭐 문자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11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1명이 들어와서 저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작업한 거는 관리소 직원 중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내보내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 업체를 저희가 이러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교체를 했어요. 근데 교체된 위탁 관리 업체가 새로운 관리 사무소의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심사를 해가지고 시원찮은 사람은 걸러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 삼는 그 사람들을 그냥 걸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관리 업체도 바뀌게 되고 관리 업체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업체니까. 그리고 이제 업체도 바뀌고 관리소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이제 정상화하고 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뭐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두 번째고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비원 또 그 몸통이 끌고 온 경비원들 있어요. 몸통의 매형이 또 경비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내보내게 됐고 그런 이제 기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장이 17년 10월부터 시작하는데 17년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인적 쇄신을 했어요. 이제 좀 이른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와 관계없이 특정인에게만 잘하는 그래야 자기의 직위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게 됐고 제가 그래서 18년 1월에 이제 진짜 국민을 숨기는. 아니 큰 권력에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 서비스 제가 이제 그 신년 활해 때 직원들이 다 이제 왔는데 그랬죠. 다 저보다 연배가 위에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저보다 위죠. 미원 아주머니들도 다 위고 다 모아놓고 이제 오시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이후로는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용이 유지되고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관리 서비스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그게 이렇게 고용 여부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보다 다 연배가 위신데 제가 마음 상하게 한 거는 한 게 있으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인사를 공손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리사무소 이 직원들, 유급 직원들의 체계를 잡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서서히 아파트를 바꿔나갔죠. 체계를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입주민들에게 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뭐였냐면 내가 참여하면 아파트가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저는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문 대통령의 그 지난 대선 구호가 생각.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저에게 저기 동대표를 섭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통령 한 명 바꾸려고 광화문에서 1,500만 명이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추운데 했다. 그래도 뭐 나라가 바뀔 말똥하고 대통령 하나 겨우 바꿨는데 여기서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냥. 참여하면 바뀐다.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좀 호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놀이터, 우리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놀이터가 좀 녹슬었어요. 근에 줄도 이게 쇠줄이어가지고 다치기가 쉽고 뭐 또 유모차가 드나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놀이터를 좀 개선해야겠다. 근데 놀이터 개선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도 자기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자기가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근에 바꿔주고 뭐 조합 놀이터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드웨어 바꿔주는 거로 그냥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엄마들 그 사람들이 직접 애를 키우는 사람들 놀이터에 와갖고 매일 아이들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도 갖고 뭐 서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일명 놀이터 개선위원회를 만들자. 그 5명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위원장도 세우고 그 어떻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는지 안을 좀 가져다 달라.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안을 만들었어요. 그 자료가 한 30장, PPT 30장 정도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쇠줄을 이런 줄로 바꿔야 되고 바꿀 때 가격은 요 제품이 더 낫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현장 조사해가지고. 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 놀이터 완전히 좀 어찌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놀이터는 물론 이제 주민이 직접 바꿨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놀이터는 정말 어쩌면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놀이터 같은데요. 근데 뭐 화려하게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불편했던 거를 다 거기다가 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그 PPT 30장으로 저희한테 이제 입주자 대표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희는 뭐 너무 좋았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좀 수정하고 이러면서 거의 수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놀이터를 개선을 했죠. 좀 더 안전해지고 좀 더 편리해지게.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다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놀이터로 들어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턱이 높아갖고 불편한 거를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했어요. 변화를 줬는데 그 경험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참여하니 바뀌더라. 네, 그 어머니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들, 젊은 엄마들도. 그래서 제가 밥도 사드리고. 혹시 이거 뇌물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연말 18년 말에 이제 저희 의결을 해서 그 활동하는데 돈이
돈을 주거나 그 활동비를 주지는 않았어요. 다 자비로 한 거예요. 아, 그 놀이터 개선위원회. 네, 뭐 수원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자비로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활동 격려금. 예, 격려금도 이렇게 주고 식사 그렇죠. 맛있는 거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네. 또 그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또 관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한다고 네. 주민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하여튼 포상금도 주고 예, 신상 필벌. 그래서 저는 그 놀이터 개선위원회가 아주 작은 경험이고 그거 해서 뭐 아파트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참여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게 나비 정원이라는 거를 했어요. 푸드트럭과 나비 정원 이렇게. 예. 나비 정원은 뭐냐면 네. 우리 그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 시간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봉사 시간이 필요한데 아파트 그 뒤에 거기 빈터가 있는데 거기다 꽃을 심고 물을 주고 네. 그러면은 봉사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보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올까? 저는 좀 회의적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제안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했어요. 처음에 한 어른들도 꽃에 관심 있는 어른들도 몇 명 왔고 아이들도 한 서너 명이 왔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왜 왔냐 했더니 봉사연수 때문에. 당연히 봉사연수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입주민들하고 뒤에서 이제 그 텃밭에다가 꽃 심기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심은 꽃에 물 주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봉사 점수를 얻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애들이 그걸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걔네들이 또 걔네들 애들 데리고 와. 네. 예, 나도 하겠다고 하고. 이른바 새끼치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생명 감수성이라 할까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생명을 심었고 물을 줬더니 자라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그 언어로 표현을 못했지만 그 표현되지 않은 어떤 생생한 경험들. 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자기 삶에서 있어요. 예. 그게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연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그런 경험에서 진짜 뭉틉니다. 거꾸로 정말 자연을 보지 못하고 그냥 콘크리트 아파트 구조물 속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그런 이른바 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 굉장히 낮죠. 그게 실제로 그런 그 뭐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그 생명 감수성이라는 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삶에서 발현이 되겠죠. 저도 그러리라 예측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애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약간 소감문 써놓은 거 보면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한 2, 30명 처음엔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2, 30명이 참여하면서 이제 그 경험 나비 정원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장을 그만뒀지만 이제 임기가 마쳤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을 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강의, 그러니까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좀 주민들을 좀 깨우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에 이제 수원시 시정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좀 그리고 그 강의나 이런 거를 좀 지원해달라 했더니 시정연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재정 지원 받아갖고 마을 학교를 열었죠. 그것이 굉장히 하여튼 성과라면 성과. 박사님 근데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계속 묻게 되긴 하는데
이러면 책을 누가 사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책 많이 팔려야 되는데. 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 방송 듣고 책을 안 사면 어떡하지? 저거 선대인 TV 보면 다 나와 이거. 피디님 잘 편집해 주십시오. 이거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마무리 좀 해야 네.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청소부터 해야 된다. 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판을 만들고 그 새 판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이제 그런 말도 하듯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정말 뜻을 함께하는 그런 팀으로서 같이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예.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아파트 입주자 입대위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제가 여쭤본 거지만 사실은 그 어찌 보면 큰 공간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신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거는 개혁의 어떤 ABC 같은 걸 지금 보여주신 거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제 좀 뜻깊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의가 승리한 기록이라고. 네. 물론 작은 공간이죠. 예. 자,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대통령 잘 뽑아서 또는 정권을 바꿔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삶의 변화 못지않게 이 작은 공간에서 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가져다 주는 변화라는 게 굉장히 바로 체감할 수 있고 네. 직접적일 수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준 귀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뭐 어쨌거나 이 책에서도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결론부에 쓰고 계신데 왜 이렇게 전국 곳곳에 사실은 그 우리가 사는 주거의 한 절반 이상은 네. 아파트라는 형태로 돼 있고 그러면 다 이런 조직이 있을 텐데 예. 왜 이 아파트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걸 그 박사님이 이끈 이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한 우리나라 아파트 10곳 중에서 네. 한 6, 7곳은 이렇게 항상적인 갈등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곳이라고 하면 이게 그 사람의 문제죠. 네. 시원찮아서 뭐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나 보다 했는데 6, 7곳이라면 이거는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시 제도인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이 아파트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관리비를 내면서 네. 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까? 거기 그렇게 한 50억 이상이 되는 우리보다 더 큰 단지는 또 좋은 아파트는 더 돈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제도 개혁 방안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파트 회장의 힘이 너무 세요. 비전문가잖아요. 회장은 아파트 관리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관리소장은 힘이 너무 약해. 회장이 너무 세고 관리소장은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회장은 관리소장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입찰 과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서류 잘 만들어 놓고 뭐 이러는 걸 원하지. 네.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건물 관리 잘하고 네. 뭐 문제가 없게 만들고 이런 건 별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소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관리소장을 기초지자체에서 임명했으면 좋겠다. 5년 임기를 해서 임기를 보장해주고 지금은 1년도 채 안 돼요. 관리소장 임기가. 그래요? 그냥 금방만 바뀌어요. 회장이 원하면 회장 바뀌어. 마음대로구나. 네. 회장이 위탁관리회사에 연결하면 그냥 바뀌어. 그럼 회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회장은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거, 관리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관심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리소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럼 관리소장이 너무 힘이 세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요. 지금도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감사인을 누가 선정하냐면 감사 대상이 선정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인이 들어와서 공인회계사가 와서 여기 아파트 적정 이렇게 써놓는 거죠. 적정이라고 하는 감사 보고서를 이제 시청에다가 제출하면 여기는 문제 없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인을 감사 대상이 선정하는 거 말고 그것도 감사 공영제로 해서 그 시에서 해서 어차피 감사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리소장에 대한 견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관리소장이 전문성을 발휘하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은 관심을 어디다 두냐면 하드웨어 잘 고치는 것보다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두겠죠. 네.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뭐 아카데미를 한번 해볼까, 뭐 음악회를 해볼까, 꽃을 어떤 걸 심는 걸 좋을까, 이런데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 거죠. 관리소장의 전문성이 생기면 사심이 가득한 사람은 들어올 이유가 줄어들고. 네. 네. 그렇게 좀 개혁을 해 나가는 게 제도 개혁하는 게 맞겠다. 제안을 제가 이제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1시간여 동안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정말 재밌는 이야기 쏙쏙 잘 들었는데 책 판매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갑자기 너무 이야기를 그러게. 자세하게 하는데 자, 어쨌거나 아파트 민주주의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남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말만 뜯을 게 아니라 실천도 같이 하는,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또 좋은 실천을 직접 생활 현장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바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선대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남기엽 박사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